그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조국 장관이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 2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종의 사건. 이 사건은 그렇게 봐야죠. 조국 장관 남편의 증인 출석은 안 된다라고 끝까지 막았지만 재판부가 조국 증인을 부름으로써 그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은 처음부터 이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과 공범이었던 많은 언론들이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하는 비아냥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이 사태.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실제로 왜 조국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놀랍더라고요. 왜 행사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간단히 말해서 정경심 어떤 질문 300가지 질문 중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경심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선별적으로 대답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검찰이 조국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가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목적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쪽팔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을 보통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는 데는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증거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도 있지만요. 정말 가족이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님이 진실을 호도하려고 마음먹었으면요. 여기서 마음 놓고 위증해도 돼요. 왜? 가족은 그렇죠. 가족은 위증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정말 조국 교수님이나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 자기의 그 워딩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고 저는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왜 도대체 재판부는 조국 교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했나 이 부분을 더 궁금해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정경심 교수님은 유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조국 교수님이 증인으로 나온 거는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조국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다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를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 판사 입장에서도 아니 그걸 뭐하러 불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에서는 그리고 입증된 게 정말로 정경심 교수님의 죄가 입증된 게 있으면 안 불러요. 그냥 유죄 때리면 되거든. 근데 밝혀진 건 하나도 없지. 검찰에서는 계속 이 사람 증인으로 불러달라 하지. 그러니까 그래 해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래야 판사도 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이거를 무죄를 딱 떼었을 때 물론 무죄로 떼면 우리야 환호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길이 어떻게 나올지 또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조국 교수님을 증인으로 채택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를 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뭐라고 때리겠어요? 그때 뭐 조국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그래 니네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다 했지. 그래도 입증 못했지. 잘 넘어간다. 이게 이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한다는 게 분명히 판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진행을 해줘야 돼. 또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해줘야 되는 게 판사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재판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그리고 굳이 재판부 입장에서 조국 교수님을 불러가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유죄 입증이 아무것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검찰이 유죄 입증해서 유죄했으면 조국 교수님 부를 이유가 없어요. 증거 가치도 없는데 왜 불러?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이 그 법정에 서 있는 것만으로 해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있다. 예, 마치 죄가 그런 있다. 듯한 부부 공범이다라고 그런 한 거죠. 듯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겠지만 증거 가치가 없는 걸 굳이 불렀다는. 근데 태극기 모독단에 있는 어르신들은 믿어요. 둘이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법정에 섰겠냐. 그분들은 안 서도 믿고요, 서도 믿고요. 두 분이 뭘 해도 믿으니까.
전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국 장관이 한 말이 전에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 거부권 역사적 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 행사에 대해 편견이 존재한다. 다른 자리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게 소망한다. 증언 거부권은 이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그거를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사하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아,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거 있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모든 게 한 줄로 요약된다고 봐요, 사실은. 조국 장관,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조국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언론 플레이죠. 법원에 지금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법원이 아니고 검사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언론 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제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얘네들이 특수범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형사 소소범도 모르는 검사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조국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때 조국 장관 측 변호인 쪽에서 어차피 불러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상관없다. 그래도 나오세요 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조국 정경심 부분 모욕 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칭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지. 조국 장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검찰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왜 증언 거부권 행사해?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검찰의 의도가 모든 언론을 통해서 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겨요.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이 할 일이에요. 자기들이 진실을 못 밝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검찰이 아무것도 못 밝히고 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이거는 판사도 알고 변호사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레기가 포장하라 이거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냥 아주 비열한 언론 플레이인 거죠. 언론용으로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고 조국은 죄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네를 애초에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으로 안 나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계획했던 그대로 쫙 흐름이 그냥 있었던 거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조민 씨를 뭐 인턴을 할 때 봤다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조국 장관이 계속 형법 제 148조 계속 이야기하다가 한숨을 한번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게 조국을 뭐 머뭇거리게 만든 뭐 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요. 조국 장관이 그 상황이었으면 뭘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미친놈들이라는 것이 그 한숨 짧은 한숨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에는 조국 교수님의 한숨에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새끼들 내가 갈쳤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상당 부분 조국 교수님들 제자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교수님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것을 검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찔러보는 거고 하는 더 거고. 화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 재판 곧 끝납니다, 이제. 더 진행할 거 없어. 더 할 게 없겠다 진짜. 예, 더 진행할 결국엔 조국 장관을 불렀다고 하는 건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예. 뜻이잖아요. 입증할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해볼 것 다 해봤기 때문에 조국 장관님 나온 거고요. 이제 재판 곧 끝나고 무죄입니다, 이거는. 장담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김경록 PB 또는 조범동 사이에 나눈 문자, 사실은 조국 장관은 전혀 알 수도 없는 개입하지 않은 것들까지 질문으로 가져와가지고 물어봐. 뭐냐 지금 도대체. 그렇게 자기네들은 이런 논리라면 약간 좀 우쩍하는 소리인데 부인들과 사이가 좋은가 봐요. 부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사들 중에는 결혼을 나름대로 부잣집과 해가지고 이게 부부 합산 재산이 꽤 많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부인이 뭐 사모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면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 모르죠. 원래 부부는 늘 같이 있고 늘 함께 있고 늘 함께하는 그런 사이 아닌가요? 40년간 자가격리하신 분이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 대부분의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살림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주식을 하든 뭐 하든 몰라요. 집에서요. 말하고 하지 않거든. 잘못되면 욕 바가지 얻어먹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장관 청문회 준비할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 장관이 놀랐다잖아요. 그런 게 있었냐고.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국 자체에는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부인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마 그 상속받은 거죠. 정경심 교수가 그 돈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뻔내뻔내 하는 거야. 그런 찌질한 남편들이 있긴 하지 사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돈을 좀 갖고 있는 부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얼마만 처갓집에 손 내밀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조국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부인 재산은 부인 재산이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의 처음에 규정이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이란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권력형 비리로 막 무슨 뭐 가로등 업체네 뭐네 다 끌어왔었기 때문에 그 입증성, 조국이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고 설정 지어놓은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질문이 가는 건데 사실 알고 봤더니 뭐 죄송하긴 하지만 조국 장관은 개털이었던 거죠. 재산상으로 보면. 저는 그게 진짜 웃겼거든요. 검찰이 지시를 밝히겠다며 왜 아무 말도 못하냐. 아니 자기네들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서 이걸 기소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해서 해놓고 자기네들 정말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했는데 자기네들 아무것도 입증 못 해놓고 조국 교수님한테 입증을 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조국 장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관심이 없잖아요. 돈에 대해서 학자가. 그러니까 뭐 이따가 그 조국 흑서 이것들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지금 혹시나 처음 들어오셔가지고요. 아직까지도 조국 장관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판을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작년 이맘때쯤 조국 장관을 악마화 시켰던 그 이후에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첫 들어오셔가지고 완전 독수리타법으로 한참 이야기가 지나간 뒤에 이 방송도 뭐 좌파 방송이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조국 장관한테 관련해서 유죄가 될 만한 건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 에휴, 자 어쨌건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죠. 그 최성애가 당시 민정수석의 부인이었던 정경심 교수한테 청탁을 하려고 동양대학교의 정부 지원금이 지들 비리로 끊겨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청탁을 했지만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단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인데 무슨 비리가 어마어마하게나 있는 것처럼 조민 씨가 아빠 찬스 써가지고 대학교 가고 의전원 가고 그랬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진중권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사모펀드는 조국 장관 검찰의 난의 시작이에요. 조국이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비리 저질렀다. 뭐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증이 안 되니까 온갖 비리를 가져다가 압수수색을 100군데 가까이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큰 죄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어르신 사모펀드 돈이 어디 있는가도 몰라요 지금요. 찾아줘야 돼요 우리 조국 장관 가족한테 그 돈 좀. 그리고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찌질이들이 있잖아요. 뭐 서민이나 진중권이나 권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권경이 한 말입니다.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검찰 개혁에서 이제 사법 개혁에 치면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 잠깐만 이 권경의 이분은 전화 몇 시에 했는지도 모르시는 그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헌법에 증언 거부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의가 아닌가 보죠? 헌법을 부정하시는 분인데? 공부를 옛날에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거를 이해를 못 하신다면 악의적인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 다시 말씀드려야 될까? 하지 말자. 입 아프다 진짜. 관종이 관종. 그냥 관종일 뿐이에요. 관종이 관종. 진중권,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또 미친놈이 나옵니다. 요거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이게 다 사실과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진중권 교수가 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뇌가 굉장히 청순하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모르는 거지 청순한 게 아니라. 그게 그만이지. 그만 그 바퀴벌레 같은. 아무튼 그리고 누구 있었죠?
참여연대 출신 김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그이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때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거하고 지금 이 법정은 사건이 달라요 일단. 그렇기도 하고 하나 더 있죠. 뭐냐면 본인 재판에서는 다 지금 방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 재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증언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고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이런 찌질이들이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셀럽들인 거야. 근데 이 기사 책 홍보 기사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한 것들을 흑서 저자들이라고 하면서 제목을 붙여서 내준 걸 보면은 책을 홍보하는 기사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럼? 야,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가서 이제 이 제목만 쭉 한번 보는데 정말 유치하더라고. 조국 흑서 1위, 뭐 조국 백서는 17위. 이걸 헤드라인으로 달아서 일면은 홈페이지 화면에 딱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여론전이거든요. 마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국 백서는 공감을 못 얻고 있고 조국 흑서는 불같이 팔린다. 뭔 개소리십니까? 그러면 한 2천만 원 팔았대요. 그래봐야지 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요 책들이 많이 팔려봐야 몇만 부예요. 2, 3만 부, 3, 4만 부 이런 건데 조국 백서가 훨씬 일찍 나왔잖아. 그러면 1위 찍었을 때 그렇게 동시에 비교를 해야지. 현 시점 비교를 하면 어떡하냐고.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어요. 이 책은 훨씬 이전에 나왔어. 그래서 1위를 찍은 적이 있어. 그러면 현재까지 몇 부가 나갔는지라든지 이런 비교를 해야지. 현 시점에 새로 나온 책을 갖고 지들이 선동해서 1위 올라간 책을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해주면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몇천 부 팔린 거를 마치 여론이 조국 백서에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선동하는 거. 저게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흑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의학상식 토막으로 하나 이야기해드리자면요. 기생충 중에 유낭미충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민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덜 익고 먹으면 기생충이 뇌로 들어가서 지능저하, 정신분열, 전간증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서민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제대로 안 익히고 먹을 경우에 서민들한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 토막상식이지 특정 누군가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에 그것도 방역을 잘해가지고 돼지한테 없대요.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이제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크게 혼내주세요. 네. 저 기생충 서민 씨가요. 이상하다. 수식어가 좀 웃기긴 하다. 여기 서민 기생충 씨가요. 예, 자기하고 토론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 백서의 저자들이 오징어 될까봐. 참 그 구사하는 용어 수준이라는 게 참 정말 지질하는 것들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조국 장관을 좋아해서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시각에서 봤더니 조국 장관에 관련한 사태가 왜 났는가를 보면 검찰이 지금의 의사들처럼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 개혁당하기 싫어서 조국이라고 하는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힘껏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지들은 압수색을 100군데 정도 하고 언론은 있는 뉴스 없는 뉴스 가짜뉴스 쏟아내면서 조국 장관들을 아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셀럽들이라고 하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의 가족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그 당시엔 믿을만 했다고 치더라도 진짜로 조국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럼 재판을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배설로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괜찮은 진보다라고 사회적 배설을 해놓고 그것을 계속 입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해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진짜로. 우리가 하는 방송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 여론은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다스베이다에 나오는 그 4인방 있잖아.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신문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상식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진중권, 서민, 요딴 권경희 같은 애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문 지면에 실어주고 있는 이 언론 지형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례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
잠깐만요. 서운합니다. 그 4인방보다 제가 먼저 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진중권은 그리고 진보가 절대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진짜. 진보나 많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웃겨. 나도 보수가 있어 지금. 나 엄청 보수적인 게 있어. 그걸 보수를 왜 뺏어갔냐고. 진중권이 그냥 관종이라니까. 진보란 말 하지 넣지 마요. 어디 진보였어 그게. 얘네들은 진보라는 걸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타이틀을 예, 조선일보 쓰잖아요. 진보조차 뭐 건강의 비판한다, 진보. 그런 식으로 하려고. 우리도 언론사를 만들까? 네. 지면 언론사? 네. 그래가지고 진보 인수하죠. 농객 진중권 씨가 아니고 관종 진중권 씨는 이렇게 보도를 해줄까? 진보 농객 진정환 씨. 우리 진씨인데. 그러니까 진보 농객 진정환 씨로 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조국 장관님 잘하셨어요. 진짜로. 검찰의 이 나쁜 의도, 일종의 음모를 법정에서 나름대로는 통쾌하게 무너뜨린 거죠. 어떻게든지 뭔가 말을 끌어내보려고 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검찰이 좀 무한하게 됐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질문 300개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봐. 답변은 똑같아.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그 프로야구에 보면은 예전에 고의사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잘 치는 타자거나 다른 이유로 아예 스트라이크를 안 줘. 그래서 아예 포수가 걸러서 받아. 그래서 요즘에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서 고의사구 합계라고 말하면 공 안 던지고 바로 일로 보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 상황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아예 증언대 내려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300개를 그 질문을 듣고 있게 만들어? 그럼 미친 것들이지 그게. 재판장도 그렇게 할 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